네, 반갑습니다. 주식닥터입니다. 오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 헬스케어입니다. 이번이 19번째 종목 점검 영상입니다. 자, 부가적인 설명 필요 없고 오늘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블록딜에 놨었다고 하죠. 기사를 한번 보면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3,480억 원 규모 블록딜, 오늘 날짜,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나온 소식인데 투자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은 아니죠. 그리고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4월 2일날 이때죠. 4월 2일날 이때 테마섹, 싱가포르 국부펀드인 테마섹이 221만 주를 내놨고 블록딜 처분했고, 4월 6일 이때죠. 이때는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이때가 오늘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블록딜 나왔는데 이때도 했습니다. 이때가 350만 주. 지금 4월에만 하루 걸러 하루 사이로 두 건의 블록딜 이슈가 나왔고, 그리고 오늘 장 마감 이후에 400만 주 원 에쿼티 파트너스에서 블록딜 처분하기 위한 수요 예측에 돌입했다고 하는데, 자, 오늘 블록딜 이슈 일으킨 사항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 에쿼티 파트너스입니다. 이때 350만 주 블록딜 처분했던 애들이 똑같이 이번에는 400만 주를 블록딜 처분하기 위한 수요 예측 돌입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것만 다시 볼게요. 자, 처분한 물량은 400만 주. 그리고 블록딜은 이전에 여러 차례 영상에서 말씀드렸죠. 대량으로 파는 대신에 내가 너희한테 싸게 팔게. 오늘 종가가 91,500원이죠. 여기서 지금 4.9에서 7.1% 디스카운트 할인해서 줄게. 그래서 할인해서 넘길래 누가 살래 이건데, 이 할인율이 적용이 된다면 85,000원에서 87,000원 사이의 거래 대금이 형성이 되겠죠. 자, 이 거래가 성사되면 원 에쿼티 파트너스는 최대 3,480억 원의 현금을 얻는 건데, 처분하게 되면 이제는 이 부분을 확인해야 돼요. 자, 서정진 회장 35% 보유지분 가지고 있는데, 두 번째 6.86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있는데, 자, 처분하게 되면 이제는 지분율이 5% 이하로 낮아지면서 보유지분에 대한 공시 의무는 사라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블록딜 이슈를 짧게 한번 살펴본 거고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올해만 세 번째 블록딜이에요. 주봉을 볼까요? 참 많이도 했어요. 이게 언제예요? 이게 2018년도부터 주기적으로 블록딜은 항상 진행이 되어 왔던 부분인데, 자, 주봉으로 본다면 여기 하나 더 칠해야겠죠. 자, 이전에 테마섹 블록딜 나왔을 때도, 그리고 원 에쿼티 파트너스 블록딜 나왔을 때도 4월달에 이미 영상으로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대추세 하락장 다시 볼까요? 이전에 이때 대추세 하락장에서의 블록딜 배경과 지금의 상승 추이에서의 블록딜 환경은 주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4월 2일 한번 일봉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4월 2일 이때죠. 이때 테마섹의 블록딜 221만 주, 주가는 영향을 미쳤어요. 허나 블록딜 이슈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때죠. 이때 셀트리온 헬스케어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상한가 먹었습니다. 이때 코로나 치료제 개발이든 공매 세력의 수요 커버링 물량이든 직전에 상장 이후에 처음으로 상한가 기록했었고, 이에 대한 차익 물량 나간 거라 볼 수 있어요. 꼭 블록딜 이슈뿐만은 아니고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차익 실현 물량도 나간 거예요. 물론 블록딜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 분명히 있었습니다. 허나 이내 중심선 찾고 이 8만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던 8만원 지켜주면서 지지구간 확인해주는 기관행보장 거쳤고, 바로 4월 6일도 바로 터졌어요. 원 에쿼티 파트너스, 오늘 나왔던 원 에쿼티 파트너스의 물량 이때도 350만 주, 오히려 바로 직전에 테마섹보다 처분 물량이 더 많았어요. 하지만 반응하지가 않았죠. 자, 이때 매동만 볼까요? 4월 6일이죠. 자, 4월 6일 자의 흐름만 본다면, 자, 이때는 외인이든 개인이든 팔아 제꼈지만, 기관은 오히려 이전에도 매집을 시도했지만 이때부터 4월 6일자 이때부터 매집은 오히려 시작해 주었죠. 외인은 계속 팔겠지만 그 이후에 바로 개인도 기관의 매수세에 따라 붙어주면서 올라가주는 흐름. 결국 주가는 4월 6일
큰 흐름의 변동성 없이 지나갔다. 이게 바로 직전에 원 에쿼티 파트너스의 350만 주 블록딜 이슈가 나왔을 때입니다. 하지만 반응하지 않았죠. 자, 아까 매동에서도 봤듯이 기관은 오히려 매집해줬어요. 기관이 매집하면서 개인 같이 매수세 붙어줬고 외인, 하지만 외인이 계속 팔아 제끼다 보니까 이 8만원 라인 지지하면서 매매 공방 치열하게 진행하면서도 8만원 지지 구간 테스트 해주는 기관 행보 거쳤던 부분이고요. 자, 오늘 나온 블록딜 물량 400만 주, 분명 이전 두 차례의 블록딜 물량보단 많아요. 이때가 221만 주, 이때가 350만 주. 뭐 단일 규모로만 따진다면 400만 주, 분명 이전 두 차례의 블록딜 물량보단 많습니다. 그리고 포인트 잡는 건 이럴 수도 있죠.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지분율 5% 이하로 축소했다면, 하고자 한다면, 이 흐름이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모두 정리하려는 수순일 수도 있다 라고 스치듯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이걸 조금 더 깊게 생각하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무슨 문제 있나? 라고 한번 봐야겠죠. 근데 그러기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찍어 누를 만한 리스크적인 요소가 지금으로선 보이는 게 없어요. 우리가 확인한 실적, 이 실적치는 긍정적으로 올해 하반기까지는 쭉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고 봐야죠. 셀케는 말 그대로 판매사입니다. 판매사예요. 셀트리온 제약이 국내 판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해외 판매 담당하잖아요. 다들 아시잖아요. 해외 매출에 방점을 찍고 있는 기업인데 지금 쓰리마, 램시마, 허주마, 스트룩시마 뭐 이러한 쓰리마 각국에서 지금 점유율 확대하면서 시장을 공략하는 입장이지 지키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럼 얘네가 도대체 왜 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할까? 일단 실적은 아니에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적 부분은 아니고 해외 매출 거점이 흔들리나? 이것도 지금 아까 확인을 해보니까 딱히 없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미국 자국 내에서 바이오 섹터 지원금을 더 준다 만다 이러고 있는 상황이고 유럽 시장 안정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죠. 점유율은. 이슈를 볼까요? 코로나 치료제 실패? 이건 뭐 까봐야 아는 거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뒤흔들 만한 근본적인 요소로 보진 않아요. 처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바라볼 때 이 종목에 진입하는 이유 중에서 코로나 치료제 개발 이 테마에 편승하는 것도 분명히 시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부분은 큰 요소로 작용할 수는 없다. 물론 치료제 개발이 되면 대박이겠죠. 하지만 치료제 개발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저기서 지금 치료제 개발 안 된다 이런 마당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에 그렇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는 아니다 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고, 자, 그 다음에 무엇이 있을까를 계속 살펴봤는데 뭐 다시 말씀드리면 셀트리온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실패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반응을 했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 뿐만 아니라 셀트리온이 먼저 반응이 나와야 되는 게 맞죠. 일단 이것도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외적으로 뭐 흔들릴 만한 사항이 있을까요? 지금 저는 없다고 봅니다. 물론 주식이란 게 기대감을 가지고 가는 게 맞지만 일반적인 타 종목들과는 달리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분명한 전망과 그에 따른 결과치를 두드리면서 지금 가져가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블록딜 이슈 이전과 같이 투자 대비 벌만큼 벌었다.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벌만큼 벌었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원 에쿼티 파트너스가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우린 당장 드러나지 않은 무언가를 찾고자 하지 말고 지금 있는 그대로에서 무엇이 달라졌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까진 어그러진 것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전 영상이었죠. 저는 85,000원까지도 충분히 아래로 룸을 두고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85,000원 라인이면 고민을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게 이 종목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정리하려고 하는 고민이 아니라 이쯤에서 85,000원에서는 비중을 확대할까에 대한 고민입니다. 근데 그러기엔 지금 여전히 너무 지금 수익이 크죠? 지금 저희가 이때 들어갔으니까. 일단 그러한 고민이고, 신규 매수에 대한 관점이면 분할 매수로 85,000원 부근으로 조금 내려와 준다면, 주가 하방 접근한다면 충분히 발 담글 수 있는 구간이라 말씀드립니다. 자, 또 한번 블록딜 이슈가 나왔어요. 분명 좋은 소식은 아니죠. 짜증나는 소식인데 분명 지금의 블록딜 배경은 이때의 배경과는 주가에 미치는 흐름과는 다를 것이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여러 차례 여러분께 한 번은 85,000원까지는
본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도 큰 부담은 없어요. 신규 매수자 관점에서는 잡을 수 있는 시점이라 보이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씨 뿌려볼까 하는 구간으로 생각하십시오. 당장의 낙폭은 있겠지만 그 추세는 85,000원 아래로 무너뜨리기엔 다소 약한 블록딜, 이러한 소재라고 봅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무료 추천 종목에 궁금하신 분들은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저희 주식 닥터를 검색해 주시면 저희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홈페이지에 보시면 실시간 댓글 리딩 게시판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저희가 장전, 시황과 함께 추천 종목과 목표가, 손절가까지 함께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결과는 여러분들께서 직접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저희 홈페이지 무료 회원 가입만 하셔도 다양한 혜택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가입과 방문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